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합의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군비 증강과 선제 타격이라는 극단적 대책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심포지엄을 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여러 차례 진행됐던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와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 등은 대결 관계였던 남북 관계를 평화와 공존의 개념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아 지금의 핵 위기를 초래했다고 이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 합의라는 것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에 흔들리는 이 평화의 위기라는 것은 합의가 유린되면서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의 오이사 조치는 남북관계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무상 대북 지원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액수도 18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위축시켜 핵실험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교회들의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1988년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 이른바 88선언은 남북 간 합의문 작성에 기초를 세운 문서이자 현 시국을 해결할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성공회대 이재정 석좌 교수는 제2의 88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구상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놓은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좀 더 과감한 새로운 문서를 적어도 이제는 만들어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남북한 경세 국면과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조치는 제2, 제3의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기독교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위한 남북 당사자들의 합의서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중국 대사관 앞 북송반대운동 1주년을 맞아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가 2월 14일을 탈북난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북송이 중지될 때까지 매년 2월 둘째 주를 탈북난민 인권주간으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월 14일을 탈북난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구타와 구금,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해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년째 북송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자생초 마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난민 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대사관 앞 북송 반대 운동은 지난해 2월 중국 심양, 장춘 등지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북 난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배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공식 사과,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다마문의 수정을 시사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교단연합으로 다음 달 31일 드려질 예정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제로 특별히 소외되고 작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준비단체가 아닌 교단들이 연합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회장은 장로교와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 교단 파송 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교단으로 나눠진 장로교의 경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대표로 공동대회장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광장이 아닌 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로 알려진 세문안교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교회 측 당회 결정을 최종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주로 광장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난해엔 정동 제1교회에서 드려진 바 있습니다. 준비인은 부활절 예배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고 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도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대교회 중심으로 광장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모여지는 모임이니까 좀 더 의미를 잘 살려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 특별히 준비인은 작은 이들의 벗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교단과 소외된 이웃들을 세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 설교자는 교단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교단과 교회 목회자를 내세워 물량 동원에 힘쓰기보다 의미를 앞세워 내실을 갖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배 헌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는 그런 부활의 계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준비인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의 주제와 성서 해설, 설교문, 기도문, 예배문, 공동 이미지 등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특별 찬송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준비인은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2013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인은 오는 22일 설교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지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조경열 목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2013년도 부활주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별로, 구별로, 군별로, 도별로 모여지는 모든 부활주일 준비위원회가 한 걸음 같이 발맞춰 가는 그런 부활주일 준비가 되면 좋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란 주제로 드려질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31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 울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베네딕토 16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16세는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왔다며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헌신해온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베네딕토 16세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튜빙겐 대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재임할 당시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멤버로 활동한 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성공회를 대표하는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도 교황은 위대한 용기, 통찰, 위엄으로 교황청을 이끌었다며 교황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106회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신대는 2012학년도 6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부생 162명, 신학대학원 343명,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172명이 학위 증서를 받았습니다. 졸업생과 가족, 동문과 교단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통합 손다릭 총회장은 이전의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결단으로 응답하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명용 총장은 장신대 교육의 핵심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올해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지난해 종료된 장신비전 4단계 발전 계획의 후속 사업으로 행정, 교육, 연구, 구성원, 교육 여건 등 5대 분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5개 발전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역해온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동대문 지역을 위해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뉴라이프 동대문 선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중국과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동대문을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매일 6, 7천 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대문 선교회는 의료, 법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대문 지역 내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 유혜근 목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중요한 변화라며 동대문 선교회가 우리 주변 외국인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임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북한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근본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조사 처리하기 위해 장로 7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 활동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훈련원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필그림하우스에서 제4회 목회자 인문학 전국 모임을 개최합니다. 목회자의 내적 회복과 선교적 지역교회론이란 주제로 협성대 이후천 교수와 장신대 남정호 교수 등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개구우먼 신보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신 씨는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도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1도 등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4도, 부산 1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춥겠습니다. 주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우려가 크실 텐데요. 기독교계에서는 남북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대결보다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